민주당의 이 어떻게 보면 치밀함, 무서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보십시오. 입법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정권 교체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 권력을 가졌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헌재 재판관도 자기가 대통령 되자마자 2명을 임명하잖아요.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 편 연구회죠. 사실상 우리법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기 말 잘 듣는, 자기와 생각이 같은 코드로 사법부 헌재를 일단 또 자기 쪽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얘네들이 대법관이 14명인데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려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꽉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른바 3부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권력의 4부라 불리는 언론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 방송 3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방송 3법. 그러면서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방송사를 돌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KBS에서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요. 얼마나 황당했냐면 대통령이 문재인이 딱 되니까 KBS, MBC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른바 언론노조 통해가지고 파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진짜 괴롭혀요. 좌표 찍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심지어 감사원을 통해서 탈탈 털어요. 그래서 KBS의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는 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감사원이 2번인가 3번째 탈탈 털다가 법인카드에서 김밥을 2,500원짜리 김밥 먹은 거, 그리고 애견 카페에서 차 마신 거, 이런 거로 탈탈 털어가지고 법카를 잘못 썼다, 잘못 사용했다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잘라버려요. 그럼 KBS 이사를 자르면서 본인들 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KBS 사장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강기용 이사가 이거 문제라고 해서 해임 무효 소송에서 이겨요. 그리고 그 당시 KBS 고대용 사장도 민주당의 언론 노조의 그런 작태에 대해서 문제를 걸어서 대법원까지 해서 다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버스는 지나갔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사장 다 임명해가지고 쥐락펴락했습니다. 맞습니다, 양우희님. 법카하면 누굽니까? 해경님 아닙니까? 김혜경. 이 법카, 경기도 법카 관련해서 일제 샴푸,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과일만 수백만 원어치, 그리고 관용차 수천만 원의 어떤 관용차 관련해서, 그리고 배우자 팀, 아니 경기도지사의 배우자는 공무원들이 배우자 팀이란 걸 만듭니까? 이거 다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3-4명씩 동원되면 한 해만 수억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자기 비서처럼 공무원들을 한 이 작태, 후보 자체도 될 수 없는 거죠. 부끄러워서. 예전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다 뭉개버리고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슬픈 현실인데, 그런데 민주당이 법을 아예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KBS 같은 경우는 이사회 구성이 11명이었습니다. 11명이었는데 여당 추천이 7명, 야당 추천이 4명이었어요. 그래서 과반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법을 아예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7대4 11명인데 여야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6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15명으로 늘려요.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대신 예전에는 국회에서 11명을 다 했는데 15명 중에 국회는 6명이고요. 나머지 9명을 시청자위원회, 언론 미디어 학회, 그리고 임직원 법조계 교육계 등 이른바 좌파 시민단체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민주당 쪽 언론 노조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방송 3법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게 뭐가 있냐? 방송 3법 중에 그게 있습니다. 법 시행 후에 이사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회를 새로 꾸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가 바뀌면 사장을 바꿀 수 있거든요. 더 황당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민주당이 28번, 29번 탄핵을 했는데 탄핵을 어떤 장관, 어떤 국무위원한테 가장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밤이 되니까 약간 지금 피곤해서 그런지 혀가 꼬이는데요. 어떤 사람한테 가장 많이 탄핵안을 발의했느냐? 방통위원장입니다. 방통위원장. 왜 방통위원장을 했느냐? 윤석열 정부 땐 사장 임기가 다 끝나거나 아니면 이사회 임기가 다 끝났을 때 그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한 거예요. 문재인처럼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력으로 이사회를 다 바꿔가지고 사장을 다 쫓아내고 교체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때 MBC 최대 주주가 박문진이에요. 박문진 이사 구성을 누가 하느냐? 방통위가 하는데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서 방통위에서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는 거야. 계속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식물국회가 되잖아요. 식물방통위가 되잖아요. 그럼 방통위에서 MBC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를 임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처음에 방통위원장이 누가 있었냐? 첫 번째 이동관, 두 번째 김홍일, 세 번째 김홍일을 사퇴시킨다고 하니까 사퇴가 아니라 탄핵한다고 하니까 탄핵되면 6개월 동안 직무정지면 아예 식물 방통위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진 사퇴하고 그때 부위원장이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는데 이 사람도 탄핵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시키죠. 방통위원회 사람들을 무려 4번이나 쫓아내고 탄핵시키려고 했던 게 뭐냐? 탄핵을 통해서 직무정지를 통해서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 교체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거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면 당연히 이사회가 재구성되는데 그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자기 마음대로 다 잘라버리고 윤석열 정부 때 임기가 다 끝나서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송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네 편 MBC 그 수뇌부를 지키기 위해서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본질인데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KBS, MBC, EBS 사장들을 자기네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사장을 뽑는 그런 이사회 구성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만든다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부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서 3개월 안에 다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보면서 진짜 민주당이 무서운 게 뭐냐면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BC, KBS, EBS인데 이 공영방송의 사장을 선임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내느냐? 종편, TV조선, 그 다음에 채널A 이런 같은 종편, MBN 종편 그리고 보도 매체, 보도 전문 매체, YTN 연합뉴스에 편성위원회를 두게 합니다. 편성위원회가 뭐냐면 어떤 뉴스를 하는지, 뉴스를 어떻게 하는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몇 시에 뉴스를 하고 구성은 어떻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편성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편성위원회인데 그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의 5명씩 10명으로 꾸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동조합이 언론사의 뉴스 편성을 쥐락펴락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결국 MBC, KBS, EBS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종편, TV조선 채널A 그리고 YTN 연합뉴스 TV를 이른바 언론노조의 영향력 하에 노조의 영향력 있게 노영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진짜 황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입법 권력, 사법 권력, 행정 권력 그리고 사부라 불리는 언론 권력까지 다 가지려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눈에 가시가 누굽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별의별 쇼를 다 합니다. 어떤 쇼를 하느냐? 감사원이 여기도 빛의 속도로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렸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에 했다고 하면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뭐 옐로 카드를 던진 거죠. 옐로 카드를 했는데 뭐냐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됐잖아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의 이 포괄적인 행태에 대해서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어떻습니까? 생각 이상으로 하잖아요. 28번, 29번의 탄핵을 하고 이준숙 방통위원장은 출근한 지 하루 만에 그냥 잘라버린 거야. 뭐를 잘못했다고 임명이 되기 전부터 너 탄핵시킬 거야, 탄핵시킬 거야 그렇게 해놓고서 실제로 출근을 해서 한 일이 없는데 뭐를 했다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탄핵을 시킵니까? 그래서 탄핵이 인용이 됐어요.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발목 잡아서 기능을 못하게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국가기관을 무력하게 하는 게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변호인이라고 했던 대장동 변호인이라 했던 김필성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하도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고 했어요.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줄 탄핵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꺼번에 국무위원을 여러 번 탄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는 것들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돼서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빼박 증거 아닙니까? 진짜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준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다. 아니 본인들이 그런 말 듣고서 찔렸나 봐. 그러니까 민주당이 감사원한테 감사를 하게 하는 거고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의견 표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 감사원을 통해서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단파성을 명백히 드러나는 행태를 수차례 했다.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런 악행을 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이 그 줄탄핵, 특검, 예산, 삭감, 감액 예산, 별의별 거 다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탄핵이 됐으니까 진짜 얼토당토 안 된 이유로 탄핵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팩트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압박을 합니다. 끝없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끊임없이 면박을 주고 어떻게 모욕감을 지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하고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찬대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법사위원장 했던 정청래 이 두 사람이 지금 너도 나도 내가
내가 뭐 당대표를 하겠다.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딸들한테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이준석 방통위원장 날려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등판을 했죠. 하다 안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한 얘기를 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국무회의는 개인 정치에 왜곡 활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국무회의 때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방통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이 대통령이 앞서 방송 3법 관련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 주장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업무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쪽에 가깝다.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방송 3법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방통위원장한테 의견을 물었어요. 의견을 물었다는 건 뭐예요? 방통위원장으로서 이 방송 3법 의견을 물었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겁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방통위 입장이 뭐냐? 물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알아보라고 했다 얘기하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예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겨냥해서 국무회의 때 비공개 때 나온 것을 개인 정치에 왜곡 활용하면 안 된대요. 아니 국무회의 때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개인 정치에 왜곡하고 활용한 겁니까? 이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제가 볼 때 요즘 이재명이라는 사람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준석 방통위원장 눈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준석 방통위원장한테 당당하게 지금처럼 해 주십사 하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법대로 했었던 겁니다. 그 무도하게 문재인 때는 임기가 있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자기 사람으로 다 코드 인사해버리고 그리고 윤석열 때는 임기가 다 끝났으니까 임기를 새로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끔 탄핵을 시킨 게 저들이고 정권 교체되니까 방송법을 쫙 바꿔가지고 유리하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노영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들 원하는 사람 그리고 또 보도 전문 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해서 어떻게 뉴스 편성하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기자들과 똑같이 5명 5대5로 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상상력,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고 결국 입법 권력, 이 법이 본인들의 안위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 심지어 사부라는 언론 권력까지 쫙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들을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2가지를 말씀드렸죠.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이게 뭐냐? 결국은 범죄 세탁 TF라고 했죠.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방송 3법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